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지금의 입장에서는 잔인하기도 하고 무식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 통쾌한 느낌도 있는 이 개념은 당시 함무라비 왕이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당시 원시적인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시민들을 규율하던 함무라비 법전은 또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형법만 알아볼게요. 질문: 함무라비 법전에는 일반적인 살인죄가 있다 없다 이걸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답은 없다겠죠.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한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였으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시정에 의한 살인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을 규율하였다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제153조 만약 유부녀가 다른 남자 때문에 그들의 배우자, 즉 그녀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부인을 살해하였다면 척사령에 처해질 것이다. 척사령은 칼로 찔러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혈을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상을 고려하면 같은 죽임의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더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인 것이었죠. 당시 혼인관계를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참 대단한 게 고의와 과실을 구별했어요. 우리도 죽이려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살인죄, 죽일 생각은 아니고 미워서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져서 땅에 부딪혀 죽었으면 살인은 아니고 폭행치사죄가 되어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206조는 만약 어떤 사람이 싸움 중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내가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맹세한 후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제196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될 것이다. 제197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뼈도 부러질 것이다. 제200조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동일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이도 부러질 것이다. 결국 정확히는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입니다. 자세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동일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지게 될 것이다. 즉 신분제 사회이고 같은 신분에서 적용되는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07조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평민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금 3분의 1 미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95조에서는 존속 폭행죄를 범한 자녀는 즉 부모님을 때린 자녀는 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공개적으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의 태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회적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강간죄 있습니다. 어떻게? 사형이죠. 제130조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녀와 동침 중에 체포되었다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지만 그 아내는 무죄이다. 위 조문에는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다음에 확인해보고 나머지의 하나는 피해자는 무죄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여성을 박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중동 지역의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을 보호해준다는 인권 존중 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참 이런 점도 대단합니다. 간통죄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간통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당사자 모두 포박당해 물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고 왕은 그녀의 백성을 용서할 수 있다. 간통죄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었지만 배우자나 왕에 의한 용서를 통한 사면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했을 당시에는 배우자 간통을 사후에 용서하거나 승낙하면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3700년 이전 사람들의 상황과 동일하였다니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위 간통죄의 형을 보면 물에 던져질 것이다 인데요, 앞서서 치정에 의한 살인죄는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도 사형의 방법을 정하였고 그 사형의 방법은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헤엄쳐 살아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살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사형이었다면 물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지 물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헤엄을 쳐 나오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 물에 던져지느냐가 관건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에 던져졌을 것도 같고 왠지 어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라든지 수심이 깊은 곳이던지요, 아니면 깊은 우물에 던져졌으면 무조건 죽는 거겠죠. 그런데 강에 던져졌는데 사랑의 힘으로 두 남녀가 같이 부둥 껴안고 나왔다.